자, 7번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회계 처리입니다. 여러분,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건 이제 뒤에 가서 아주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렇게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이게 대여금을 만약에 준 게 있다, 대여해 준 게 있다 그러면, 그 특수관계자니까 실제 이자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대여금에 대한 일정 이자만큼을 이자 수익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자로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하는 건데 요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입력해 보는 건데 지금은 여러분 이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이 거래들 그냥 쭉 우리 평소 하던 대로 분기해 주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같이 한번 분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KLF 프로그램 여러분 요 법인 조정으로 들어오시고요. 자, 일반 접표 입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차입금 및 지급이자 자료이다. 지급이자라는 게 이자 비용이에요. 우리 회계에서 이자 비용을 우리 세법에서는 지급이자라고 해요. 자, 요 해당 내역을 일반 주표에 입력하라고 제가 가정했죠. 자, 국민은행에서 1억을 차입했대요. 그쵸? 연 이자율이 5%고요. 그러니까 1년에 1억에 5% 하면 500이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의 이자 비용이에요. 차입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하나은행에서도 또 차입을 2억이나 했네요. 자, 이거 연 이자율이 8%예요. 그러면 2억에 8%면 1년에 1,600이죠. 그래서 이거를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말까지 차입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1월 1일 날 국민은행에서 1억을 빌린 거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차입금, 이렇게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차입금, 요 거래처 코드도 걸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는 97쪽 보고 있습니다. 1월 1일자로 들어가 볼게요. 자, 1월 1일자. 여러분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랑 입력하는 것만 그냥 추가로 계속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자, 1월 1일 날 들어가 봤더니 차변에 현금, 국민은행 요 차입금 걸어 주시고요. 1억. 대변에 단기 차입금, 국민은행 이렇게 거래처 코드 걸어 주시고요. 됐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또 자, 7월 1일 날 하나은행에서 지금 2억 원을 차입하고 현금으로 수령했다. 차변에 현금 2억, 대변에 단기 차입금. 요 하나은행 거래처 코드 걸어 주시고요. 자, 분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7월 1일로 들어가서 7월 1일 날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하는 것만 계속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는 하지 마시고 자, 어떻게 돼 있어요? 7월 1일 날 차변에 현금 하나은행 2억 대변에 단기차입금 하나은행 2억 이렇게 지금 분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이제 양가로 1번에 자, 양가로 2번인데 양가로 1번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래요. 그래서 봤더니 12월 31일 날 국민은행 차입금 이자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아, 우리 아까 차입금 내역 봤더니 국민은행 1억을 차입을 했는데 연 5%면 500인데 이거를 지금 12월 31일 날 이자를 지급했나 봐요, 현금으로. 가정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500, 대변에 현금 500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저는 이제 뒤에 있는 자료까지 입력을 해서 여기 막 나오는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것만 입력을 하면 돼요. 자, 12월 31일. 자, 여기 보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500 맞죠? 대변에 현금 500 이렇게 지금 분계를 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밑에 보니까 자, 12월 31일 날 하나은행 차입금에 대해서 기간 경과이자 800만 원을 계상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지금 하나은행 차입금 2억인데 연 8%면 826이니까 1,600만 원인데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25년도 6월 말에 갚는 거잖아요. 하지만 24년도 12월 말에 보면 6개월이 이미 경과돼 있으니까 800만 원만큼 우리가 비용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쓰는 게 우리가 미지급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800만 원만큼 요 하나은행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비용을 계상했대요. 괜찮죠? 그래서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고 제시했으니까 해답과 동일하게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차변에 이자 비용 800, 대변에 미지급 비용 800, 뭐 거래처 코드는 생략하기로 하죠. 이렇게 해서 해답하고 똑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뒤에 가서 법인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자, 여러분, 이 법인이 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짓을 했네. 여러분,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자, 봐봐요. 아니, 지금 이렇게 돈을 빌려와 놓고, 국민은행에서 1억을 꺼오고, 하나은행에서 2억이나 꺼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놓고, 이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봤더니, 야,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대표이사 김조정한테 돈을 7천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돼요, 여러분? 이렇게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이런 거를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거예요. 대충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10월 1일 날 또 상무이사한테, 김상무라는 상무이사한테 5천만 원을 또 빌려줬어. 그죠? 돈을 꼬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빌려준 거야. 그쵸? 이해돼요, 스토리? 그래서 7월 1일 날 대표이사 김조정한테 지금 업무무관 대여금 7천만 원 현금으로 대여해줬다 이거예요. 그럼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은 이렇게 업무무관 특수관계자한테 이렇게 업무무관 대여금이 있다 그러면 회사가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면서 돈을 꼬아가지고 이걸 대표이사한테 지금 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은행에서 그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만큼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근데 안 받아, 여러분. 특수관계가 있으니까. 안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만큼을 인정이자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개략적인 내용은 이걸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파헤쳐 보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럼 내가 뒤에 가서 아주 쉽게 설명해 줄 거예요. 자, 하여튼간 지금은 우리 전표 처리만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돈을 과도하게 빌려와서 지금 이 대표이사한테 7천만 원의 현금을 꺼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적요 1번을 꼭 걸어주래요. 이걸 걸어줘야지 뒤에 그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데이터를 막 자동으로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걸으라고 한 거예요. 자, 차변의 가지급금 이렇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해준 거를 우리가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대표이사 김조정한테 회수할 거니까 거래처 코드 김조정 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적요 1번 걸어줘야지 뒤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그 연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자,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기해 주면 되겠네요. 자,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교재는 몇 쪽이냐면요. 교재는 98쪽 보고 있습니다. 자, 7월 1일이네요. 그럼 7월 1일로 들어가서 자, 7월 1일로 들어가서 지금 입력하는 것만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자, 차변에 가지급금 분기하시고요. 자, 대변 여기 거래처 코드 김조정 대표이사 우리 코드 만든 거 걸어주시고 적용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7천만 원. 자, 대변에 현금으로 줬다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7천만 원 넣어주시고요. 해답하고 똑같이 입력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래가 있었나요? 자, 10월 1일 날 또 상무이사한테 또 이렇게 업무무관 대여금을 또 5천만 원을 이렇게 또 빌려줬어요. 그쵸? 이해되죠, 여러분? 자, 적용은 3번으로 이렇게 하라고 제가 제시했어요. 자, 그러면 차변의 가지급금인데 김상무 코드를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이해되죠? 대변의 현금 5천 이렇게.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 김상무라는 사람도 임직원이니까 특수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인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돈 빌려갔으면 이자 줘야 되는데 이자를 안 줘요, 법인한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자 수익, 그 인정이자로 보는 거예요. 일정한 그 금액을. 이해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법인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날짜는 10월 며칠이에요? 10월 1일. 교재 98쪽. 자, 차변에 가지급금 요 김상무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고 적요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데이터를 끌고 와요. 나중에 법인 조정할 때. 5천만 원. 자, 대변에 현금 5천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요렇게 지금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이런 주제가 이제 뒤에 가서 또 아주 상세히 공부하겠지만, 이렇게 특수관계자인 이런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런 임직원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해 준 게 있다 그러면 일정 금액만큼 이자 수익을 계산해서 이자 수익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자 수익을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법인세법 입장은. 그렇게 해서 그 인정이자만큼 법인의 소득으로 봐서 법인세를 과세하겠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이런 자료를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될 겁니다. 자, 또 고생하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